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통계학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추측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한 7, 80%가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공업통계학인지 실험계획법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이 실험계획법에 직교다항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다항식이 나오고 곡선 회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2차 시험에만 조금 출제가 되고 1차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출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확률적으로 출제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를 보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래도 실제로 2차 시험에는 이 곡선회귀가 4, 5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관계와 상관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관분석은 상호관계예요. 그러니까 X와 Y가 특별하게 이것이 독립변수다 중속변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몸무게와 키, 몸무게가 많이 나는 사람은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온다. 뭐 이건 그러면 상호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귀관계란 뭐냐 하면은 Y는 fx 플러스 2예요. 즉 반응 변수 Y는 독립변수 X다. 이걸 가지고 이게 독립과 종속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X가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고요. Y가 결과를 얘기해요. 제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X의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제어하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공학적 관점에서는 이 회귀관계가 중요한 거지 상관관계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 회귀관계를 따지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되는데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답이 틀렸다 말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귀관계를 증명하는 기법들은 지금 소개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산 분석을 통해서 제곱합 R이 얼마나 유의한지를 보는 거예요. 유의성을 체크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공업통계학에서 배운 대로 T 검정을 통해서 또는 R 검정을 통해서 모상계수 로우가 0이 아니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상관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회귀관계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귀의 기여율. 회귀의 기여율이니까 기본적으로 SSR을 SST로 나누는 형태, 즉 결정계수인데요. 이 결정계수는 결국 뭐냐 하면은 회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종의 파레토로 보는 기법인데 기본적으로 영향도가 크면 유의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죠. 이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실험계획법 문제를 분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부터 나와요. 기여율이 어떻다. 기여율이 높다, 낮다. 그걸 보고 이것이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까지 감을 잡게 하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분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베타 분석이에요. 기울기가 존재하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타가 0이 아니다. 즉 T 검정을 하든지 또는 아노바 검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회귀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얘가 나와요. SSY/X.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나머지 잔차, 오차의 제곱합인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얘를 알아야 얘를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는 주체적으로 하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유의한 게 아니라 얘가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과 이것이 껴있고 다른 것이 없으면 이게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오고 얘가 껴있으면 그게 오답인 형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땐 답이 됐다가 어떨 땐 답이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이것이 사실상 유의성 체크의 일부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사실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4개 나와서 가장 안 맞는 것은 그러면 안 맞는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게 엉뚱한 게 있으면 가장 안 맞는 건 그쪽이지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산인공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자꾸 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알 걸 맞게 해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회귀선언문입니다. 이 회귀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귀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순회귀, 중회귀, 곡선회귀, 중곡선회귀로 나눠져요. 이것이 어떤 거냐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여기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통계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통계학에서는 사실 단순회귀만 나옵니다. 독립변수 x 1개와 종속변수 y 1개. 즉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했죠. 이걸 단순회귀라 그래요. 중회귀는 뭐냐 하면요. 이제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단순회귀만 따지는데요. 우리는 중회귀를 따져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뭐. y는 a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즉 이렇게 오차 요인이 2개가 나오면 이제 중회귀. 3개가 나와도 중회귀고 여러 개가 나와도 중회귀인데요. 이렇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속변수는 하나인 경우, 이것을 중회귀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봤던 그 이를테면 교락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중회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석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요인들이 하나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데 그걸 또 곡선회귀까지 보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곡선회귀는요. 단순 곡선회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독립변수가 1개예요. 그리고 종속변수 1개니까 결국은 이건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데요. 베타1 x 마이너스 x가 자, 지금 보시는 식은 곡선회귀에 관한 식인데요. 이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x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x가 하나밖에 없는데 차원이 높아지죠.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이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곡선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하나고 종속변수는 1개인데 2차 이상의 고차함수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상관계에서는 2차만 고려하시면 돼요. 3차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정식에서는 4차 방정식까지는 구하고 5차부터는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회귀관계를 볼 때는 2차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3차 이상에서는 핵심적인 국어에서는 거의 직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곡선회귀에서는 2차 회귀를 사실은 가장 중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거는 뭐냐면 중곡선회귀예요. 이 중곡선회귀는 이제 x1, x2가 둘 다 2차식 이상을 고려를 하는 경우죠. 실제로 이러한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반응 표현 분석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반응 표현 분석은 지금 현재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자체를 아셔야지 효과적으로 공유를 통한 최적화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개발 쪽이나 생산 기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표준을 잡기 위해서는 반응 표현 분석과 다구치, EVOP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객관식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은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잔차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실험계획법의 베스트셀러는 이제 박모 교수께서 쓰신 책이었는데 그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 회귀를 얘기하면서 잔차의 이론을 소개하다 보면서 쫙 그 써놓은 얘기인데요. 그걸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잔차는 어떤 형태든 제곱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합이 0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잔차의 합은 0이고요. x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도 0이고요. y에다 2를 곱해서 더해도 0입니다. 다른데 이건 무조건 0이 아니죠. 즉 제곱을 해서 곱하거나 제곱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쭉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EI가 붙고 그 하나가 EI가 제곱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걔는 0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걔는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곱한 건 분산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네, 이거는 기대값 변이 제로 아닙니까? 당연히 0이죠. 그래서 변이 제로란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문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한두 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통계에서 이미 본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내용인데 다시 이것도
실험계획법에서도 그냥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전체의 제곱합 SST는, 여기 점이 여기 찍혔다는 얘기죠. SST는 당연히 요 회기까지의 선 SSR 플러스 회기부터 타점까지 SSYX 이렇게 계산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Y바죠. 여기가 YI예요. 그러면 이거는 YI 마이너스 Y바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Y at 죠. 그러니까 당연히 Y at에서 Y바까지가 되고요. 얘는요, YI에서 Y at까지죠. 이 그림 보고도 일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회기로 인한 변동. 회기로 기인한 변동. 회기에 따른 변동.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요, 회기로부터의 변동. 회기로부터, 회기로 인한 이렇게 좀 애매하게 구분이 되는데 옛날 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옛날 분들이 내는 문제라 이렇게 고려대 언어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도 좀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나오죠. 여기서 이 기호들 빼고 여기다 번호를 이렇게 붙여요. 1, 2, 3, 4 그래가지고 다음 중 전체 제곱합은 몇 번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분석 기억 하나 볼까요? 예, 전체는 그냥 SST니까 이렇게 쓰는데 잔차는 물론 SST에서 SSR을 빼면 되죠. 회기는 어떻게 구했죠? 회기는 하늘에서 비가 더블로 내리네. 레인이가 2배로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XY, 세로니까 사선이죠? XY의 제곱에 땅, XX죠? 예, 그래서 SXY의 제곱 나누기 SX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는 당연히 n-1인데 얘가 자유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n-2가 된다. 그래서 상관회기를 분석하는 건 전부 n-2로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계산하면 이제 MS를 구하고 나면 제곱합은 VR 나누기 VY 슬래시 X가 됩니다. 그러면 F0.95에 1n-2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T분포에서 자유도가 n-2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든 실험계획법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실험계획법이니만큼 이렇게 단순 회기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일료인 실험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일료인 실험도 당연히 회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일료인 실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직교의 원리입니다. 직교의 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수주는 등간격이어야 되고 반복은 일정해야 된다.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일료인 실험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게 직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해서 직교의 원리를 지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곡선 회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 곡선 회기는요, 1요인 실험은 가능해요. 2요인 실험 이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인이 2개 이상이면 곡선 회기를 상관 회기로 못 구해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구해야 되냐면 반응표현 분석을 써야 돼요. 2n 요인 실험을 했다가 2n 요인 실험에서 복률이 인정되면 바로 반응표현 분석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x, 1y 이건 없어요. 다 x, 다 y 또는 다 x, 싱글 y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반응표현 분석을 못 하시면 최적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계산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학습을 안 했던 거예요. 실제로 반응표현 분석을 하시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학습을 더 해두시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관련된 내용 보죠. 일단 이렇게 되면 모두 직교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직교화의 설계를 해주게 되면 SA를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 SA를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요. 자유도가 L-1이죠.
직교 대비해서 배웠죠? 자유도가 L-1이면 몇 개로 쪼개진다고요? L-1개의 선형식으로 쪼개져요. 근데 지금 현재 선형식이 반드시 조건이 있거든요. 직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예, 모두 대비여야 돼요. 모두 대비가 돼야 되고 그 대비들이 다시 직교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가 아닌 식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료인 실험을 하는데 이 조건을 철저하게 맞춰서 해놓게 되면 곡선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의 수준이 4수준이라면 이른바 어디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3차 곡선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전에서는 3차 곡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3차 곡선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도를 만약에 3개로 나눴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SA는 S1차 플러스 S2차 플러스 S3차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단순회귀와 구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차식이 단순회귀예요. 이 값이 S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나머지 회귀라고 해서 스몰 r을 씁니다. 나머지 회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을 하는데 얘하고 얘를 다 분석을 해요. 얘만 유의하면 얘가 유의하지 않고 얘가 유의하면 얘는 1차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단순회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회귀이면은 나머지 회귀는 5창에다 풀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도 유의하고 얘도 유의해요.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만약에 얘가 유의하다는 얘기가 되면 1차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2차식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선회귀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료인 실험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직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실험 결과 이것이 1차 회귀식인지 다차 회귀식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춰서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칙치가 있으면 다시 하나 해놓아야지 분산 분석에 한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풀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직교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원식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일료인 시험에서 제곱합의 공식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1차식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i땡 아니겠습니까? 시그마 i니까 ti들을 제곱해서 반복수 m을 나누고 마이너스 ct 뭐 물론 r로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해서 하면 SSA를 구할 수 있죠. 제곱합 r은 어떻게 되나요? 제곱합 r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2배로 내리내죠. 2배로 내리내니까 SXY의 제곱 나누기 SS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다 계산해야만 저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곱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SSA에서 SSR을 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선형식으로도 구할 수 있나요? 네, 선형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L1 제곱 나누기 D 제곱을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형식으로 구해도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선형식 대신에 지금은 직교다항식을 이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의 제곱합입니다. 5차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죠? 뭐 전체 제곱합을 먼저 구해서 SSE는 당연히 SST에서 SSA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자유도 T는 어떻게 될까요? 뭐 LM-1이고요. 자유도 E는 LM-1이겠죠? 그 다음에 자유도 A는 L-1이 됩니다. 자유도 R은 어떻게 되나요? 뭐 당연히 1이죠. 그러니까 자유도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자유도 A에서 자유도 R을 빼면 되니까 L-2가 되겠네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제곱합과 자유도들을 모두 구할 수 있죠. 저희 학습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유일하게 통계학의 단순회귀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일료인 실험을 이렇게 1차 회귀와 나머지 회귀로 나눠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서 곡선 회귀의 관계를 검토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곡선 회귀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거의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좀 단순한 공식 2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수준수가 5라고 그랬고요. 반복이 4라고 그랬어요. 그럼 총 자유도가 얼마죠? 5, 4, 20이니까 19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수준수가 5니까 당연히 자유도가 4가 되겠네요. 5-1이니까요. 근데 오차의 자유도는 그냥 15예요. 오차의 자유도 15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빼면 15가 되니까요. 얘는 뭐냐 하면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를 분할한 거예요. A를 회기와 나머지로 분할한 건데 회기는 일단 1차식이니까 자유도가 1이 돼요. 나머지는 당연히 3이 되죠. 실제로 이 문제가 2차 시험에 나오면은 학생들이 여기를 있잖아요. 쓸 때 4를 빼고 11이라고 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틀리죠. 빵점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분할해 본 거지 이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나오고요.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는 8 나누기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0.4가 되죠. 그러면 F0는 5 나누기 0.4니까 1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들은 이걸 나눴지만 역시 모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차율을 가지고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차율을 가지고 이것을 검정하면 30.0과 6.6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강력을 알아야겠죠. 기강력은 얘는 당연히 4, 15가 되고요. 여기는 1, 15, 여기는 3, 15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3.06, 4.54, 3.29가 됩니다. 자, 보면 얘가 유의하죠. 얘도 유의하고 얘도 유의하네요. 참고로 A가 유의해요. A가 유의하면요. R은 일단 유의해야 돼요. A가 유의한데 R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R이 유의하고 이 나머지 R이 유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곡선 A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처럼 이것이 유의하면 곡선 A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곡선 회기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나눌 때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도 계산하는 데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계산하면서 이게 뭘로 나눠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헷갈리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그냥 분할을 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직교 대비해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가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일로 풀링을 해요. 얘 일종의 풀링하게 되면 y/x랑 똑같아지는 거죠. 다만 현재는 유의하니까 풀링하면 절대 안 되죠. 이번에는 기초사직을 통해서 회귀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분석의 문제들은 대개가 이론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공업통계학의 단순회계하고 문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숙할 텐데요. 대신에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회귀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초사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률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수모형 A를 5수준 반복 3회로 했다.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죠. 원래 통계학에서는 그냥 1대1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수준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Y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A1에서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수준에서 여러 개의 Y 값이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그냥 R과 Y/X였죠. 예, R과 오차였는데 회기와 오차. 여기서는 곡선 회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A라는 놈을 R과 R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R은 단순 회기의 리그레이션을 얘기하고요. R은 뭐냐 하면 나머지 회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기를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건 별도가 아니라 얘를 쪼갠 겁니다. 직교분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교분해를 하게 되면 교집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1차 회기와 2차 회기, 3차 회기, 4차 회기를 계속 쪼갤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삼수를 완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네요. 얘가 4니까 오차는 14개니까 10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1입니다. 얘는 1차 회기니까 단순 회기니까 자유도가 무조건 1이 되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을 빼야 됩니다.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3.075가 되겠죠?
뭐 이거 곱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0.2143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차의 제곱합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1.982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7144가 되죠. 8.32233 이렇게 됩니다. 0.198이죠. 자, 여기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F0를 구할 때 어차피 얘가 모수이기 때문에 얘들 다 모수 요인이에요. 그럼 이제 나눈 건 뭘로 나누냐 하면은 전부 얘들을 얘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F0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오죠. 167.04545 네, 0.36081이 됩니다. 이건 뭐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42.03197이 됩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얘가 유의하면 얘도 유의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얘가 유의하지 않은데 얘가 유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얘가 유의하면 무조건 얘가 유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의하더라도 얘는 유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도가 여기는 1, 10이죠. 그 다음에 얘는 30이고 얘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여기 4죠. 40이 돼야 되니 자유도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1, 10, 1, 10이면 4.96이거든요. 여기는 4.96이 되고 그 다음에 30, 1, 2, 3 30이니까 3.7이네요. 그 다음에 40 1, 2, 3, 4 이거죠. 3.48 보다시피 얘가 유의하니까 얘도 유의하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또 어떻게 써야 하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요인 A와 획이 R은 유의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어렵죠? 그냥 A, R은 유의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제 명칭을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생소한 명칭이고 쪼개져 있고 막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굳이 어렵게 쓸 거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게 이름이 R하고 A니까 A와 R은 유의하다. 그럼 끝나는 거죠. 자, 회기의 기여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회기의 기여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글쎄요, 이게 회기의 기여율을 구하려면 원래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R 어드저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자, 리 이게 돼가지고 땡땡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누기 T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회기의 기여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결정계수를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된 기여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게 기여율이고 저게 틀린 거예요. 저게 틀린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기여율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수정된 결정계수라고 명칭을 뒤에다 붙인 거죠. 지금 현재 이것만 이걸 이거로 나누는 게 사실은 결정계수죠. 결정계수가 알다시피 이거 아니겠습니까? SSR 나누기 SST. 이거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통계학에서 배웠잖아요. 통계학에서 배운 거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SSR이니까 33.075 나누기 35.26933이죠. 자, 그러면 0.93778이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또 있네요. 유의하지 않은 교작용을 풀링하여 분산부속표를 제작성하시오. 지금 현재 이 고차획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유의하지 않죠? 얘가 유의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오차에다 집어넣습니다. 오차에 집어넣어서 다시 작성하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단순회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살아있죠.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1로 들어오면은 A의 일부를 찢어가지고 오차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A를 둘 수가 없죠. 그래서 R, 이거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이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SS는 R은 그대로 있죠, 뭐. 33.075. 그 다음에 이제 오차는 이거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19433. 이렇게 되죠? 여기는 35.26933. 네, 이렇게 되고. 자유도도 합쳐져요. 얘하고 얘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13이 되고, 여기 1이 되죠? 14가 되니까. 33.075. 네, 0.16879가 됩니다. 195.95355가 되죠. 자유도가 커져서 표가 바뀌죠? 네, 1, 13이니까 여기가 되고요. 4.67이 나오네요. 네, 4.6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의한데 아마 책을 보시면 값이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답지에는 94793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많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끊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건 아마 그 역수치했을 거예요. 그 길게 나오는 값을 역수치해서 곱하면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막 걱정을 해요. 이게 보다 보면 막 끝가 막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뭐 이상해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슷한 값이 나오면 다 범위에서 맞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렇게 오차가 굉장히 작을 때, 오차가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5자리 끊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대개가 보통 어느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다 맞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푸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두 명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답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리 가채점 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험계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실험계법 수업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직교별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기사과정으로 가셔서 기사과정에서 EN 요인 실험부터 다시 한번 쭉 학습을 하시다 보면 아마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합격을 기원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